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조 동화원 볼게요. 사조 동화원. 지금 8월 2일 날 월봉의 시작인 날이죠. 그다음에 오전 11시 54분 지나는데요. 먼저 요거 보기에 앞서 지수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지수. 지수가 조금 불안불안한 그 모양새라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지수의 영향을 받는 종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지수의 흐름을 좀 보는 게 낫겠죠. 지금 모양새가 조금 돌아가는 위치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3월부터 우상향으로 올라오던 요 흐름이 이렇게 약간 틀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요 틀어진 시간이 언제냐면 7월 중순, 7월 19일부터 약간 이게 틀어지면서 고가를 이렇게 낮춰가면서 우하향으로 약간 꺾죠. 이렇게 꺾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저항값이 생겨버린 거죠. 이 일대가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여기를 안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항 올해 1월 달에 그죠? 그리고 4월, 5월 달에 6월 달에 지나면서 7월에는 뭔가 여기서 이렇게 좋아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현재 늘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3266선 이 선 라인을 이렇게 안착을 하지 못하면 자꾸 저항을 맞으면서 다음 2선으로 후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수의 영향에 의해서 웬만한 종목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점 한번 참고사항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점 참고로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주식을 다시 와서 사조동화원 한번 볼게요. 사조동화원. 먼저 연봉을 통해서 그동안 이 회사 이 종목이 주가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2005년 때는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에, 다시 쭉 빠졌다가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2001년, 2003년 그리고 2015년까지 이어지는 약 한 10년간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2016년쯤에 반등을 했으나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졌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서 현재 사조 동아원은 이 흐름을 아직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열심히 올해 2021년도에 들어와서 이 양봉이 나면서 거래가 좀 나면서 이 동선을 뚫어보려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올라온다면 저항이 하나가 있어 대저항이 하나가 있죠. 대추세 저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가격대가 1,900원에서부터 한 2,000원 사이가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2,9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이렇게 흐름의 저항값이라고 하죠. 이 자리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1,580원에서 1,585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2,000원과 1,900원 사이까지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점 여기서 연봉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동선을 보게 되면 2,500원대도 이렇게 보면 지지하장 굉장히 교차했던 가격대가 있죠. 이렇게 흐름상 여기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돌면서 여기까지 지지를 했다가 깨서 저항을 맞고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있죠. 그래서 1,900원, 2,000원, 2,500원까지 이어지는 저항이 쪼르륵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가격대임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은 연봉에서 표현되는 즉 월봉이 12개가 모이면 일봉이 되는 연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동을 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 생각해보고 대추세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2005년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흐름을 그리고 2010년서부터 이 흐름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이렇게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여기 기준으로 보면 즉 2010년 기준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이렇게 저항값을 만들면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위치가 올해 3월 달부터 즉 넘겨놓고 1월, 2월, 3월 아래꼬리 달고 그쵸? 아래꼬리 달고 그때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2,000원이라고 하는 라인이 그 전에 보게 되면 저항가
저항값, 저항값, 저항값.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2,000원 라인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봉에서 나타난 부분, 월봉에서 나타난 부분, 그리고 흐름 자체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파동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이 2,000원, 그리고 2,000원을 넘어가면 다음 동선이니까 여기까지도 열렸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쨌든 차트 흐름상은 매우 우상향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잘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점 보이고요. 자, 그러면 주봉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봉은 연봉과 월봉에서 나타난 흐름을 조금 더 파동이 구체적으로 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2,000원 선, 이 자리죠. 여기까지 보게 되면 1,850원, 그리고 1,956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2,130원까지. 그러니까 한 2,000원 정도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2017년, 그리고 2016년, 2017년,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이 형성된 자리까지를 향해서 이렇게 갈 위치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지했었고, 지지했었고, 지지 하다가 여기서 2019년에 잠깐 지지를 하는 척 하다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때가 이제 웬만한 점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다 빠졌던 그 위치잖아요, 흐름이. 그거를 부지런히 끌어올려 갖고 지금 이 자리는 이렇게 안착의 형태로 지금 가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거래가 많은 가격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 그리고 매물에 지금 형성됐던 이 부분, 거래가 많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약에 동선상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동선상 이렇게 흐름이, 파동이 뒤로 가게 되면 이게 저항이 되면서 매물 저항이 되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1차적인 1,300원, 그리고 1,200원, 즉 요렇게 내려온다면 요 일대죠. 그래서 여기 1,25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은 흐름 자체를 파괴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250원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아주 중요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뒤를 보게 되면 중요한 자리가 1,250원, 그리고 앞을 보게 되면은 2,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보이죠. 그럼 1,600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는 뒤로 보게 되면은 약 한 350원 정도. 그러니까 350원 정도 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에 보게 되면 400원 정도 되죠. 그럼 위치는 리스크 관리 가격과 그 다음에 흘러가는 가격이 거의 중간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000원을 향해서 탄력적으로 조금만 움직인다면 갈 위치라는 거죠. 따라서 흐름적인 부분을 타고 매매를 한다든지 가지고 계신 분은 2,000원까지 열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신규 진입을 노려서 이 종목을 노려봐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연스러운 이 라인은 즉 추세선 라인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앞만 보고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앞은 저항값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목표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뒤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리스크 관리. 그렇기 때문에 기준, 대응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뒤를 보는 가격대도 매우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사조 동아원은 지금 1,600원, 앞쪽에서는 2,000원, 그리고 열려있다면 2,000원을 통과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열려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죠. 다만 지금 지지 형성이 되면서 저항이 형성되면서 매물이 됐던 이 자리를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뒤로 가버리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뒤를 보니까 마지노선의 동선을 보니까 어떻다?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렇게 형성됐던 그 매물대 그걸 고려했을 때는 2,25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가격 분석, 그 다음에 이런 걸 내용을 본 건데, 우리가 주가를 또 차트만 갖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걸 한번 볼까요? 사조동아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소형주입니다. 음식료,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2,100억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한 7% 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면은 27이 14, 한 2,400억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를 보면서 그 시장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장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뭐 이런 점 한번 살펴볼게요. 사조동아원 한번 보면 밀가루 제분, 프리믹스, 농산물 가공, 식품 유통, 양돈, 양계, 배합사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 지금 뭐 북한 얘기인가요? 뭐 그것 때문에도 이슈가 되고 막 그런 건데 한번 볼게요. 자,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 2020년 6월, 그 다음에 9월, 12월, 즉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매출액 보게 되면 1000억대, 1000억대, 947억, 950억. 매출액 구조에 따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굉장히 양호하게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매출액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괜찮다.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 저점 확인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과 실적을 매칭시켰을 때 어떤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실적과 내용이라면 뭐 무난한 거죠. 그러면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그동안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에는 3,950억, 4,200억, 4,100억, 3,96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양호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거 표현할 때 기본은 하고 있는 회사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어떤 그 원래 그 아시겠지만 2017년 그다음에 2018년, 19년, 2000년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 않았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을 하나 만나서 웬만한 좀 빠졌었지만 이 종목은 소위 말해 470원서부터 지금 1,500원 정도 올라온 거 보면 5, 30, 3, 4배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이 흐름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실적 내용과 내용이 무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빨리. 그래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은 주가가 회복할 때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과 주가 흐름을 매칭시켜 봤을 때는 사조동아원은 매우 우상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밀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밀린다 하더라도 이 라인이 1250원이라고 한 이 라인이 그래도 여기까지를 깨게 되면은 주가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또 악재성 있는 내용이 있어갖고 주가가 흐름이 하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를 보고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얘가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이런 실적 구조나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건 눌림이라고 봐야 되는 게 더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1250원을 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시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는데 1250원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은 조금 비싸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매매의 형태가 된다면은 지금 잡는 매매가 되겠지만은 그렇다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만약에 흐름을 탄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타줘야겠죠. 빨간선 동선은. 왜냐면은 요 동선을 안 봐주게 되면은 여기서 잡았을 때 만약에 무너져서 제2선까지 이렇게 보서 황 대표 요까지 여유를 두고 볼까? 나쁘진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게 좀 비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기준에서는. 그렇다니까 먼저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놀면 한번 사줄 만하지 않나 싶은 거죠. 황 대표한테 이거 해보라 그러면 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적 내용도 좋고 흐름도 양호하고 지지하 저항도 뚜렷하고 최악의 경우 잘못하면은 1250원이라고는 기준도 뚜렷하기 때문에 대응도 괜찮고 내용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료값 인상 북한 식량 관련주 사정을 유심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뭐 블로그에도 좀 올리고 그러잖아요. 내용이. 자, 그러면 쭉 볼게요. 지난해 매출액 3,960억으로 좀 괜찮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시간 전에 남북 식량 지원 이루어질까? 이 얘기가 이제 이슈가 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첫 번째 펀더멘탈 즉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적 내용이 어땠는지 봤더니 그 양호하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차트 분석. 요거를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죠? 기술적 분석은 흐름상 실적 이 펀더멘털 내용하고 얘하고 어떻게 매칭돼서 잘 흘러가냐 봤더니 매우 흐름이 좋고 양호하고
또 하나는 변형을 줬던 지지와 저항이 워낙 뚜렷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차트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앤 뉴스. 그 다음에 테마로 형성되는 내용 있나 봤더니 뭐 이런 이슈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게 만약에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 탄력을 받는 부분이 좀 더딘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이게 이제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저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하고 연관이 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번째 이슈 앤 뉴스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1250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이렇게 줄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월봉이고 요게 주봉이고요. 1250원을 일봉에서 치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공통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이 그림 공통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12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동의 동선의 범위는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00원, 그리고 2,000원 넘어가게 되면 오버슈팅 되면서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 공간 되게 넓죠. 그러면 3,000원 부분까지 도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은 거죠. 어쨌든 4조 동하원은 가장 중요한 12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열린 공간이 2,000원, 뭐 파동을 동선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밀렸을 때 근데 그냥 간다 쫓아다는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쫓아가는 매매를 한다 흐름을 탄다 그러면 적어도 이동선만큼은 지켜서 보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흐름만큼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악재가 또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 분석, 차트 분석을 하는 거니까 적어도 1250원이라고 하는 기준 가격은 생각하고 매매를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